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6월 20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정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닥이 어디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과연 언제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의 자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일을 함에 따라 24시간 일을 해서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로 정말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해주셔도요, 제가 그에 따른 답글도 다 작성을 해드리니까요, 한 번씩 정말 한 번씩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는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는데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저는 99% 이상 제가 취재하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라고 항상 강조드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 저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레벨링의 차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수량을 늘려가겠다, 그에 따라서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이제 정액 정리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주식 수량을 열심히 모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댓글 중에 가장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 사라 말아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사라고 하면 사실 건가요?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다만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우리 그 회사의 전망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그 사업에 알맞는 그 크기를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게 딱 알맞게 이어간다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분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몰빵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비추천합니다.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덜 힘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몰빵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버티기 주린이분들이 조금은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단계적인,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삼전불패 저는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더불어 ETF 종목과 함께 추가 매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인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지금 증시가 더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저는 후회를 하느냐, 지난주에 매수를 한 걸 후회하느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직장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이제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다시금 또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다 인증을 해드리고,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락의 편차가 얼마이든지 간에, 꾸준히 정액식 투자 방식을 이어간다면, 이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실제로 고급 투자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 투자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투자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식 수량을 늘려 나가고, 이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후 준비를 열심히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만 이렇게 폭락을 한 게 아니라요.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기간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외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증시는 좀 하방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2391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는 1826억 원, 그리고 기간은 445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에 외인은 무려 6624억 원어치를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개장 직후 원 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함에 따라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우려와 경기 침체 경계심이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위헌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훨씬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삼전패자분들 이제 2분기가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마감이 되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대략적으로 2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또한 지금 추산으로 봤을 때는 14조 9천억 정도로 18.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데이터 센터향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가격 추라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선방하며 반도체 부분에 실적 호조가 전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PC와 그에 따른 모바일 IT 세트 부진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업체가 보유한 재고가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도 신규 투자도 제한적이며, 그에 따라서 2분기 또는 3분기 메모리 출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4분기 메모리 재고에 따른 수준은 최저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시 하나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 방어선에 다시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1.84% 이렇게 무려 1,100원 빠졌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 그 밖에 LG 에너솔루션 무려 3%,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화학 이런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이러한 두 종목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좀 살펴보시면요,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인 1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440만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개미 투자자가 210만 주를 매수했고요. 그와 더불어 기간 또한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220만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기간에서는 증권이나 은행, 종금에서 이제 매수를 했지만 그 외 투신, 보험, 연기금에서는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의 도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매매 상위를 살펴보시면 역시나 미래셋,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비엔키 증권이나 하나투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외인들, 그러니까 골드만이나 UBS, CL 여기에서 추가 매도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한국증권과 신한투자에서도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형님과 이제 더불어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3.07% 무려 1,700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어렵게 흘러갔는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살펴보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도 근래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한들 오늘은 증시가 크게 빠짐에 따라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인들은 12만 6천 주를 팔아치웠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12만 3천 주, 그리고 기관은 13만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보험에서 매수를 했지만 은행이나 종금에서는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매매 상위를 살펴보시면 역시나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삼성증권이나 신한투자, 그리고 NH투자까지 매도세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한국증권도 추가적으로 16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UBS나 CL, 그리고 시티그룹이나 KB증권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워낙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대비,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대비 52만 2천 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매도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지수도 조금은 줄어들어야지만 증시는 다시금 반등세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